이번 시간에는 포화송 방정식이란과 카르노 기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화송 방정식이라 면 단열 과정에서 압력, 부피, 온도 압력, 온도 부피라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로서 T 알파의 감마는 일정, 온도와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TP의 마이너스 카파는 일정, 그리고 T 알파의 감마 마이너스 1은 일정하다. 이런 단열 과정에서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 온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 온도와 부피 사이의 관계를 포화송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마라 함은 CP, CV로서 건조 공기에 대해서는 CP가 2분의 7R, CV가 2분의 5R이었기 때문에 이게 1.4가 되고요. 여기서 카파라는 거는 CP분의 R로서 한 0.286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CP가 1004, R이 289였죠. 상태 방정식 P 알파는 RT는 온도와 기압, 부피, 그러니까 세 변수 사이의 관계였는데 단열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더니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화송 방정식에서 P 알파의 감마는 일정하다라는 식을 좀 정성적으로 살펴보면 기울기가 단열 과정에서의 기울기가 등온 과정에서의 기울기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PV 다이어그램에서 여기는 이제 등온 과정이 되겠고요. 등온 점점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등온 팽창 과정인 거죠. 등온 팽창. 그리고 이 과정은 이제 단열 과정입니다. 이제 단열 팽창. 이렇게 기울기 차이가 나는 거를 정성적으로 개념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온도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이제 멀수록 이제 높습니다. 등온 과정에서는 이제 P 알파는 RT에서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P 알파의 곱이 일정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반비례 그래프의 이제 등온 과정이 되겠고, 온도가 원점으로부터 높을수록 고온이 됩니다. 단열 팽창이라 하면 팽창할 때 내부 에너지를 잃으면서 온도가 감소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팽창할 때 dV가 0일 때 내부 에너지를 잃으며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 건데, 등온이라는 거는 주위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서 내부 에너지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Q는 du 플러스 dW에서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게 돼야 되기, 일단 dW가 등온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고요. du가 0이기 때문에 dQ는 0보다 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서 내부 에너지와 온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단열 팽창의 경우에는 온도가 원점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가팔라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이 관계를 간단하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연력학 제1법칙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dQ는 CVdt 플러스 PD 알파에서 일단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dQ가 0이고,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 보면 CVdt 플러스 알파분의 RT d 알파가 됩니다. 양변을 t로 나눠주면 CV d 로그 t가 되고요. 플러스 rd 로그 알파가 0이 되고, 로그 t의 CV 알파의 r, 이게 0이니까 t의 CV 알파의 r은 일정하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T 알파의 CV분의 R이 일정하다. 여기서 사실 CV분의 R이라는 게 이제 사실 감마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감마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서 P 알파는 RT를 이용해서 T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P 알파의 CV분의 R 플러스 1이 되고, 이게 P 알파의 감마가 일정하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감마라는 거는 CV분의 CP였고 여기서 1을 빼주면 CV가 되는 거고요. 네, 이 CV와 CP와 CV 사이의 차이가 R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관계가 네,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감마라는 거는 CV분의 CP가 되고 건축공기에 대해서는 1.4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열 P 알파의 감마승은 일정하다라는 게 단열 과정에서 성립을 하는 건데 여기서 네, 일단 이 식을 외워두시고 이 식만 외워두시고 나머지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 압력과 온도 사이의 관계는 1호부터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P는 알파분의 RT를 대입하게 되면 T의 알파에 그냥 이제 감마 마이너스 1이 일정하다라는 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식에 감마분의 1을 먼저 취해보면 P의 감마분의 1 알파가 일정하다라는 식이 되고, 이 식에다가 알파는 P분의 RT를 대입해주면 P의 감마분의 1 마이너스 1 T가 일정하다 라는 식이 되고, 요걸 정리해주면 CP분의 CV 마이너스 CP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 CP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마이너스 CP분의 R T가 일정하다. 그리고 이 값을 대기과학에서는 보통 카파라고도 많이 씁니다. 네, 요 온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로부터 온위의 정의를 유도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임의의 고도 T와 P에서 마이너스 CP분의 R은 그리고 1000헥토파스칼에서의 온위와 1000헥토파스칼 마이너스 CP분의 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T의 P0분의 P의 마이너스 CP분의 R 이고 분모 문자를 바꿔주면 P0 CP분의 R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포화성 방정식이라는 좀 정리된 형태를 이용해서 온위의 정의를 유도해보면 훨씬 이런 식으로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 강의에서는 온위를 연력학 제1법칙으로부터 바로 유도를 했었지만 여기서는 이미 정리된 식을 이용해서 온위를 유도했더니 조금 쉽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열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기관이라 함은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어 일을 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로, 이렇게 고열원으로부터 열기관이 열을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일을 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이 열이 저열원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환 과정이라 함은 연력학적 과정을 따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작 원리를 다시 살펴보면 열기관은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한 다음에 흡수된 열 중 일부는 일단 저열원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한 순환 과정 동안 외부한 일은 요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QC는 음수라고 우리는 계속 쓰고 있고요. 열 효율이라 함은 처음에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한 열 대비 열기관이 외부의 한 1로 정의가 됩니다. 또는 QH분의 QH 더하기 QC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관이 한 1에 대해서 살펴보면 V1에서 V2로는 여기에서 여기로는 요만큼 가는 거라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 잘 안 보이네요. 이만큼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DW는 PdV였는데 이걸 양변을 적분을 한번 해보면 1부터 2까지, 여기도 V1부터 V2까지 정리한 식이 요 면적이 요 아래의 면적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V1부터 V2까지 외부에 이만큼의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V2부터 V3까지는 요만큼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V3에서 V4까지 이렇게 갈 때는
요만큼의 일을 외부로부터 받게 되고 V4에서 V1로 갈 때는 요만큼의 일을 외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한 순환 과정 동안 외부에 한 일은 여기 색칠된 만큼이 되는 겁니다. 네, 카르노 기관 일단 열 효율이 1이 되는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되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효율이 최대로 좋은 열기관이 이상기체로 동작되는 카르노 기관이 되겠습니다. 좀 가상적인 열기관이 되는 것이죠. 등온 과정에서 살펴보면 등온 과정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고 그리고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외부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겠고 이 외부의 일을 하는 것은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은 걸로 외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온 팽창 과정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단열 팽창 과정에서는 단열 과정에서 dQ는 0에서 V가 팽창해서 외부의 일을 하기 때문에 dW는 0보다 크게 되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외부의 일을 하는 단열 팽창 과정이 되겠습니다. 등온 압축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고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단열 압축 과정에서는 dQ는 0,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 B, C, D, A 이런 과정을 하나의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있지만 여기선 유도를 해보진 않을 건데요.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라는 거는 일단 일반적인 관계, 일반적으로 열 효율이라는 건 이렇게 정의되지만 카르노 기관에서는 등온 팽창 과정에서의 온도, 등온 압축 과정에서의 온도의 B로도 정의가 됩니다. T1분의 T2. 네, 그런 카르노 기관에서의 열 효율 공식 꼭 알아두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포화송 방정식이라는 것은 단열 과정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되겠고 P 알파의 감마가 일정하다라는 식을 꼭 외워두시고 이 식으로부터 요식을 유도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압력 사이의 이 관계로부터 온이의 정의를 또 쉽게 유도를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열기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받아 그 중에 일부를 운동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 일로 바꾸게 되고 나머지 QC만큼 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열 효율이라는 것은 고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은 열 대비 외부의 일을 한 양이 되는 것이고 카르노 기관은 만들 수 있는 최대로 좋은 열기관으로 이상기체로 동작되는 이러한 열기관으로서 카르노 기관에서는 열 효율이 이런 공식이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